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폭탄 증언으로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한총리는 그 순간 오히려 긴장의 맥이 풀린 듯 더욱 창백해진 안색으로 의자에 깊숙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는 눈물을 훔쳤다. 2009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201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받았고요. 2년 실형 마치고 지금은 야인으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는데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만호 씨가 사실상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지고 그 비망록이 지금 공개가 돼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직접 취재한 기자를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많이 나오셨었나요? 저희 국민TV? 아니요, 여기 제가 국민TV를 취재하러 몇 번 왔었어요. 아, 국민TV를 취재하러? 좀 된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뉴스타파하고 국민TV는 또 관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출범을 했고. 크게 보면은 예. 같은 대한 매체로 그러니까요. 분류할 수도 있고요. 예. 예. 뉴스타파는 잘 나가는데 국민TV는 이렇게 힘든 거는 무슨 이유 뉴스타파 때문에? 잘 못 나갑니다. 못 나가나요? 그렇군요. 예, 예.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군요. 예. 국민TV도 매우 어려워요. 그래요. 국민TV를 예. 김준일 기자가 잘 지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김경래, 시민 이런 스타 기자들이 제비한 뉴스타파, 김성수 이런 분들이 제비한 뉴스타파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항상 저희가 굉장히 그 뉴스타파에 아는 분들도 많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저희도 국민TV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옛날 얘기 좀 해보죠. 그때 네. 예전에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 네. 소윤, 대윤 그때 네. 청탁 얘기해가지고 후원자들 1000명 정도 빠져나갔잖아요. 아, 그 얘기 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뉴스타파 엄청 비난하고 그러다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한 그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다고 후원이 1000명이나 복귀되진 않았어요. 사실 1000명이 줄었다는 거는 예. 오보고요. 오본가요? 더 많이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나요? 예. 그때는 사실 위기감도 살짝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보도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예. 꾸준히 지속해서 저희들이 또 윤석열만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도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의 진심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뉴스에 예.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독자들, 유저들, 시청자들이 가지시게 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 버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실망하셨다며 네. 후원 탈퇴하신 분들 이제 복귀하십시오. 왜? 탈퇴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셨다가 응원한다면서 왜 복귀는 안 하십니까? 이게 참 저는 이게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 후원 회원들이잖아요. 예. 후원 회원들의 의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저희들의 존립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별 후원 회원들은 다 제각각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 한쪽의 생각을 맞춘다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만족시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상. 예.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뉴스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예. 그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타파라는 언론사, 대한 매체이자 이제 한국 사회 주류가 돼가고 있는 이 언론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 보도를 할 것이라고 믿으신다라면은 일일비 하지 마시고 후원해 주시고요. 국민 TV도 잘 하리라고 믿어주시면은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명숙 사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다시 취재를 이걸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한 2시간 하고 갈까요? 아니. 이게 조금 전사가 있는데 예. 작년에 저희들이 재수와 검사라는 시리즈를 보도를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시리즈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소재는 주요 소재 중에 하나는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검사와 유착한 자본, 예. 주식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 네. 그 중에 하나가 김영준이라고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의 맞아요. 주인공 예, 김영준 예. 부장검사라고 맞아. 있어요. 예. 그 사건들을 쭉 다뤘어요. 그러니까 예. 구치소에서 검사가 죄수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수사를 할 때, 맞아요. 혹은 뭐 예. 편의나 이런 것도 심지어는 뭐 구역량이라든가 가석방 이런 것들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일종의 플리바게닝 많이 그렇죠. 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예. 플리바게닝 자체가 불법인데 예. 그게 이제 수면 밑에서 벌어지고 있고 수면 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그래서 예. 검사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탈법적인 편법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 보도를 쭉 하면서 저희들이 취재원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희 우연찮게 그것도 이제 시민보 기자랑 저랑 같이 취재를 했는데 저도 들었고 시민보 기자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사건 한명숙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나? 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한명숙 사건 10년 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왜 그렇죠? 그때 아주 핵심적인 증인이 죄수였다는 거고 그 죄수가 그 증언을 하게 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거액을 건넸다라고 증언을 하게 된 이유나 동기, 배경이 석연치 않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때 그게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진술 번복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 검찰의 압력으로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었죠. 그게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은 1차, 2차가 있습니다. 예. 1차 사건은 곽용욱이라는 사업가고 2차 사건은 한만호라는 사업가인데 이 두 명 다 재소자 신분이었어요. 그 진술을 할 때. 예. 그러니까 별건으로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부도가 나고 사업상에 문제가 생겨갖고 구속이 됐는데 예. 이 사람을 수사를 하다가 뇌물 사건이 나온 거예요.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검찰이. 예. 그게 이상하다. 그때도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재판 2심, 3심이 조금 이상하게 굴러갔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 한명숙 사건을 다시 한번 이 각도로 한번 취재를 해봐라. 예. 그래서 저도 한명숙 사건을 예전에 기억에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한만호 씨. 예. 예. 한만호 씨 옥중 비망록을 입수를 했는데 일단 한만호 씨가 어떤 사람이고 옥중 비망록은 어떤 경위로 뭐 이건 뭐 비밀이 있으면은 적당히 해서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됐는지. 이게 이제 5분짜리 버전이 있고 네. 10분짜리 버전이 있고 그런데 최대한 한 5분짜리 버전으로. 예. 한만호 씨라는 사람은 2008년에 예.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양시. 쪽에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예. 한신건영이라는 건설업을 하던 사람인데 꽤 큰 건설업체. 지금 일산에 가면은 그 사람이 진 건물들이 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예. 지나다니면서. 예. 한신 뭐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짓다가 부도가 나요. 분양이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분양 대금을 가로챘다 이런 혐의로 고발이 되고 사기로 구속이 됩니다. 예. 그게 2008년 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실형이 확정됐고 그래서 통영교도소에 서 수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수감 중이었는데 2010년 3월 30일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됩니다. 예. 이상하잖아요. 기결수인데 구치소로 이감이 된다는 거 자기를 왜 이감시키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가서 하루 이틀 있으니까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자기를 출정을 이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 죄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 왜 부르나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은 아 나한테 또 무슨 사건이 있구나. 누가 또 고발을 했구나. 자기가 그 뭐 분양 대금 이런 거 못 갚은 사람 중에 또 뭐가 추가적인 기소가 날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예. 죄수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추가 기소예요. 추가 기소. 예, 뭐 3년형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봤더니 뭐 누군가를 물어봤죠. 뭐 어쨌든 그래서 가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어떻게 하게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요. 검찰이.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재판장으로 넘어가서 진술이 번복되고 이런 과정을 겪죠. 어쨌든 사업가였고 한명숙 전 총리랑은 어떤 관계였냐면은 종친이었어요. 일단 한 씨는 우리나라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예, 청주한 씨 하나인데 종친이었고 고양시가 지역구였잖아요. 예, 한명숙 총리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알고 지내던 사이군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친했어요. 아버님하고 아버님하고 친했고 예. 한명숙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을 자기 건물에 임대를 해줍니다. 오. 근데 그 임대도 싸게 해줬다고 검찰이 이제 뇌물로 걸려고 했었어요. 걸려고 예, 했군요. 예. 예, 예. 어쨌든 뭐 그런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건은.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망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요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을 하고, 기소가 되고, 실제로 재판이 시작되니까 증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증인으로 나가서 갑자기 2차 공판입니다. 예. 2010년 12월 20일. 2차 공판 때 나는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180도 뒤집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때 났죠. 당시에 한명숙 총리 울고 방청객들 막 괴성 지르고 막 네. 박수 치고 그 옆에 있던 사람 졸도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예. 서울지법이죠. 그때는 맞아요. 서울중앙지법에. 그러고 재판이 쭉 진행이 되다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핵심 증인이 말을 바꿨으니까. 예. 그래서 이 한만호 씨를 위증죄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1심, 한명숙 전 총리의 1심이 끝나기도 전에 기소를 해요, 위증죄로. 이건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예. 재판이 안 끝났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소를 해요, 일단. 어쨌든 말을 바꾼 것 자체가 괘씸죄 걸린 네. 거네요, 그러니까. 기소를 예. 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만호 씨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예. 감옥에서 출소하기 나흘 전에 2011년 6월 9일 날 감방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감방도 압수수색을 해요. 그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감방에 뭘 숨기고 있는지 예. 뭘 숨기고 있었냐면은 숨기는 건 아니죠. 보관하고 있었냐면 본인이 1년 3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썼던 일기장, 비망록, 뭐 참회록, 편지, 메모,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을 그게 공채가 한 30건? 29건인데 정확하게는. 엄청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많이들 쓴대요, 사실은. 예. 핸드폰도 없고. 네, 이분은 계속 뭔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예. 가지고 와서 이제 증거로 쓰려고 했겠죠. 예. 근데 법원에 제출을 안 해요. 무리한 게 없구나. 왜 제출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에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 다 제출해라. 그랬더니 재판장이 보고 그러면은 다 일단 제출해라. 이렇게 된 거였어요. 예. 그 뒤에 이 비망록은 잊혀집니다. 이 사건에서. 왜냐하면은 한만호 씨가 그 뒤에 위증죄로 또 감옥살이를 한 번 더 해요. 예. 위증죄로 결국은 기소가 돼서. 예. 그러고 나서 나와서 숨집니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화병에 걸려서 숨지고 예. 결국은 아무도 이 비망록의 행방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법원에 이게 제출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에 보관돼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비망록 내용을 조금 엄청나게 분량이 많네요. 일단 1200. 예, 페이지 수는 1200페이지 정도 예, 되고, 그렇군요. 노트로는 아까 말했듯이 29건 정도 되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상하다시피 예. 내가 왜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나. 요 부분이 한 파트가 있고 네. 또 한 파트는 그 뒤에 본인의 심경, 죄책감, 뭐 불안감, 예. 초조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나. 그리고 그 뒤에 파트는 번복한 다음의 심경.
이게 쭉 이제 그게 서술이 돼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업 구상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기 시청자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부분일 테고 예.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 일련의 심경들이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디테일하게 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네. 한나라당 의원한테 6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비망록에 적혀 있다는데 이게 검찰에서 덮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예. 이 한만호 씨라는 분이 예.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는 예,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름을 공개하지 않지만 다만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처음에 불려가서 검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는 정치인 있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영화 같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는 정치인이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거든요. 한만호 예. 씨 아버님이 시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정치를 하셨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안면을 트고 사업가니까 뭐 식사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분인데 아는 정치인 있냐? 있다. 그래서 이름을 대봐라. 그래서 뭐 몇 명을 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돈을 준 적이 있느냐 뭐 요걸 예. 물어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던 게 당시 한나라당의 친박계 의원 아무개 씨에게 액수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6억 원을 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이 사람 얘기는 한만호 씨의 얘기는 비망록에 쓴 얘기는 예. 검사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디서 줬냐, 어떻게 줬냐,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비자금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뭔가 특정한 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검사한테 6억 원 줬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어쨌든 그걸 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고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도 받지만은 뭐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 한만호 씨는 어느 정도? 이 공포감이 있었던 것 공포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밖에 버려놓은 사업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다 풍두리째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예. 여러 사람들이 이 사업의 이권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본인이 감옥에까지 들어왔다는 건 벌써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예. 불안감. 또 추가 기소가 되면은 더 살게 되고 자기는 사업 재기를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감 때문에 예. 뭔가를 얘기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 꺼냈던 게 한나라당 얘기를 꺼냈던 건데 그게 검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를 알고 더 고민을 했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비망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어왔던 게 한명숙. 한명숙 총리는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이제 민주당 계열이 야당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한명숙이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한명숙은 종친인데다가 예.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무실도 임대할 정도의 관계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명숙 총리를 엮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칠 동안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과 어떤 뭐 회유가 있었는지를 좀 그 비망록에 나온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예. 쭉 읽어보면은 이 지금 뭐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예.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고문을 하거나 예. 그러지 않아요. 검찰이 뭐 야, 한명숙에 대해서 거짓말로 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 잘 읽어보면은 예. 은근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얘기할 때까지. 그러면은 예. 앉아있는 피의자는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당시에 이 사람의 사업체를 밖에서 뺏어가려고 했던 예. 브로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남씨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한테 사실상 사업권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만호 씨는. 한만호 씨는. 근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 갔더니 예. 조사를 받던 와중에 검사가 수사관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남 씨가. 남 씨가 와 검사도 아닌데. 순간 공포와 놀람과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 얘기 좀 하자. 음. 그때 이제 뭐 수사관 담배도 피게 해주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남 씨가 들어오더니 잘 생각해봐라. 이게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사장님, 협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지요. 앞으로 다른 건 추가 기소로 또다시 어려워질 텐데요.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예. 이 건은 전체를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는 아주 윗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협조 안 하면 무척 힘들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비망록에 적혀 있다고요? 적혀 있어요. 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예. 누군가가 검찰 조사실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추정은 이 사건이 남 씨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예. 어쨌든 검찰은 모처로부터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 제보가 허위든 아니든 예. 일단 제보를 받고 한만호 씨를 통영해서 서울로 올려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했고 예. 조사를 했는데 순순히 안 본다 이거죠. 음. 그래서 남 씨를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협조를 해라. 그 당시가 2010년 4월이었는데 2010년 6월 2일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6.2 지방선거였습니다. 예, 그렇네요. 2달 딱 예. 뒤에 6.2 지방선거였는데 6.2 지방선거에 한명숙 총리는 이미 나가는 걸로 결정이 돼 결정돼 있었고 있었고 한나라당 쪽은 오세훈 후보가 나왔습니다. 떨어졌죠? 낙선했죠 그때. 예. 낙선을 했는데 예. 차이가 0.6%포인트 맞아요. 26,000표. 그게 뭐 한때는 20% 여론조사에서는 20% 차까지 난 걸로 났는데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거의 박빙이었어요 그때.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한만호 씨가 검찰청에 불려가기 시작한 게 2010년 4월 1일부터예요. 그런데 이 첫 보도가 언제 보도가 되냐면 2010년 4월 8일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피의 사실이 유포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이제 보도가 예. 되는 거죠.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 9억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왜냐면 예. 돈의 조성도 따져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전달 과정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급했던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그렇네요. 급하게 흘렸고 급하게 흘린 거를 동아일보가 4월 8일 날 보도를 합니다. 그 급했던 게 선거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4월 9일 날 1차 사건 아까 곽영욱 사건이 선고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것도 곽영욱 씨가 진술을 뒤집어요. 또 똑같이. 그런데 갖고 무죄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검찰이 하루 전에 예. 이거를 언론에 유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 보입니다. 네. 자, 비망록에 보면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다. 네. 그래도 20년 넘게 CEO 한 사람을 마치 전응화 취급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데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대한 겁니까? 한만호 씨를. 이 한만호 씨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민을 네.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한명숙 전 총리인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준 일이 없고 그러면은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그러니까 본인이 시나리오를 막 그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어떡하지? 그럼 내가 조성할 수 있는 돈이 한 9억인데 9억 정도를 어떻게 전달을 했다고 할까? 그럼 내가 조성했던 돈이 3억 정도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까지도 날짜 같은 것들이 특정이 안 됐어요, 이게.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망록에.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돌아와서 밤을 꼬박 새웠다. 예. 이것이 현실이고 대세며 따라야 할 시류라면 따를 수밖에. 협조해서 회사 찾고 예. 복수하고 복수는 예. 이제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겠죠. 예.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분들, 사업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받으신 분들 회복시켜드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제 자신에게 합리화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어쨌든 뭐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한 건데 악마와 손을 잡았다라고 표현해도 예, 본인은 이상치 그렇게 않아요. 주장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왜 진술을 번복을 한 건가요, 도대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이 사람이 73회를 출정을 갑니다. 기소 전에. 기소 전에 73회나 갔어요. 와. 이게 뭐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증인이라는 거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중립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재소자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 70분 넘게 불렀는데 5번만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뭐 했나? 짜장면 먹었나요? 68번은 실제로 짜장면도 먹었어요. 예. 밥도 맛있는 걸 사줘요, 계속. 어. 왜냐면 구치소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와가 예. 보면 초밥도 사주고 어. 막 이렇게 대접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 어떤 모멸감을 느꼈냐면은 검찰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 뭐 언제 저기 돈을 줬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예. 뭐 이렇게 줬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헷갈리잖아요. 예. 그럼 그게 나중에 틀려요. 음. 그러면 검찰이 분위기가 쌓여진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본인도 위축이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잘했다. 어. 똑같이 일관되게 처음처럼 예. 진술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저녁 뭐 드실래요? 아. 그렇게 나가니까 예. 이 뭐라고 써놨냐면 자필 진술서 작성 이후로부터는 1만 원은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예. 강아지가 되었고 아.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마다 검 수사관들의 립 서비스에 마냥 흐뭇해하고 예. 옳고 그른지 판단력은 없어졌거나 마비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아. 검찰에 계속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글루밍이라고 그루밍.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선거가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검찰한테 약속을 하나 했대요. 자, 내가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해서 다 불게. 예. 대신에 약속 하나만 해달라. 선거 전에 까지 말아달라. 음. 이게 이제 본인의 신경은 그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무고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예, 예. 무고한 한명숙 총리의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싫었다 이거예요. 본인 사업 때문에 거짓말을 예. 하더라도 예. 그런데 약속과 달리 검찰이 바로 그냥 회부해버렸잖아요. 바로 그냥 까버린 거죠. 네, 그리고 아. 선거 기간 내내 그 보도가 나갔단 아, 말이에요. 그것들을 예. 보면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마술사다 이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이 계속 지지율 같은 걸 체크를 하면서 흐뭇해하기도 하고 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아. 한명숙 전 총리가 아깝게 패배한 이후로는 아깝게 패배하고 정치인이고 알고 지냈고 예. 뭐 여러모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네요. 더군다나 0.6%포인트면은 예. 2만 6천 표는 진짜 이 뭐랄까 박빙 중에 박빙이 초박빙인데 그렇죠. 초박빙이죠. 예. 그 선거 결과가 더 이 사람을 건드린 것 같아요. 신경을. 나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렇구나. 아, 이거는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악의적인 보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이 예. 뭐라고 썼냐면 수사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도 저렇게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도 때문에 예. 한 총리님도 이러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만호 씨는 정말 걱정이 됐고 꿈에도 예. 이런 모습들이 서너 번씩 나왔다. 이렇게 비망록에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의 어떤 진로나 재기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 예. 이런 것 때문에 진술을 했다가 막상 진술하고 일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커져버렸잖아요. 너무 커져버린 너무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총리가 걱정이 됐고 그리고 혹시 어떻게 잘못되면 어쩔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어느 날 그래가지고 수사관한테 그 돈이 예. 사실 한명숙 총리한테 준 게 아니라 당시에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교회 공사를 따려고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 교회 관계자들한테 로비한 자금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봐라. 예. 수사를 하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수사관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이 딱 들어오더니 한만호 씨 오늘은 피곤하신 것 같네요. 그만하시죠. 저녁 뭐 드실래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밥을 시켜줬대요. 예. 초밥을 먹고 구치소로 돌아갔는데 예. 그날 먹은 초밥이 한명숙 총리의 살점을 먹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 비망록에 나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게 이겁니다. 총리님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왜곡되고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무차별 이미지 훼손 기사가 나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가슴속에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예. 부관 참시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술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때 결심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만호 씨가 출소 후에 얼마 안 가서 사망을 하게 된 게 진짜로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이런 네. 게 좀 다 병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증언이 들어온 부분인데 아직 예. 보도를 안 한 부분인데 예. 이 한만호 씨가 두 번째로 감옥살이를 할 때, 그러니까 위증죄로, 그러니까 위증죄로. 한명숙 총리가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예. 이분도 위증죄로 확정이 되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 또 형을 사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얘기로 들어보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리고 각혈하고 계속. 각혈. 예. 와. 그래서 나가고 나서도 당시에 이제 변호인이 지금의 최광욱 당선인이거든요. 예, 예. 한만호 씨 변호인이 예. 찾아와서 만나봤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걱정했다. 근데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병원에서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이 비망록 네. 이게 근데 지금 진위 여부는 이제 이게 사실 확인은 하기 힘들잖아요. 본인 당사자가 그렇죠. 뭐 당사자가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지 그럼요. 여부는 예. 뭐 확인할 일방의 수가 없고.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한만호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갑자기 진술을 바꾼 사람 뭐 이 예. 정도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후에 썼든 사전에 썼든 대부분 사후에 썼는데 사전에 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 예. 사전에 쓴 부분들도 보면은 그건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취재하고 당장 내일 보도가 나갈 건데요. 예, 예. 내일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나갈 텐데 이 한만호 씨의 그러니까 일종의 주장이죠. 예. 비망록을 통한 사자의 주장인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예.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오전 중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보시면은 많이들 보시겠지만은 네. 어떤 건지 살짝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거가 관련된 증언과 뭐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김준일 기자께서 예. 저한테 물어본 게 이거 왜 취재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죄수와 검사와의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죄수와 예. 검사 시리즈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만호라는 죄수와 당시 검사와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희들이 추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죄수가 한만호 씨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재판 기록들이 엄청 방대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2010년에 수사는 2009년에 1차 사건 9년, 2차 사건 10년에 시작해가지고 예. 결국 확정 판결이 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라서 재판 과정이 엄청 길고 방대합니다. 그 자료들을 쭉 보다가 저희들이 발견한 게 한만호 씨 말고 다른 죄수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예. 검찰 측 증인으로. 검찰 측 증인으로.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한만호 씨의 동료 죄수들입니다. 근데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전달한 것과 예. 한만호 씨의 동료 죄수들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게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예. 아실 텐데, 자,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어요. 예. 그런데 법정에서 진술을 바꿀 때까지만 해도 한만호 씨는 죄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술을 할 때, 예.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가 2010년 4월이고, 예. 법정에서 진술을 바꿀 때가 2010년 12월입니다. 그럼 예. 8개월 동안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벙어리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저기 장애 청각장애나 예. 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뭐 병이 그때 심각하게 있어갖고 뭐 누워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 똑같은 뭐 이런 사교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구치소도. 예. 남들과 얘기하고 남들과 소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로 예. 한명숙한테 돈을 전달할 때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는 그것들이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 뭐 좀 노골적인 증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냐면은 뭐 법정에서 내가 진술을 거짓말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전략 중에 하나겠죠. 그게 그러니까요.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한만호라는 사람의 지금 법정 증언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하는 작업들이 지난하게 지루하게 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되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예. 하나하나 확인하고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내일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예. 자, 검찰 쪽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이 있거나 뭐라고 해명을 한 게 있나요? 뭐 검찰은 예컨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의 수사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예. 특히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선거를 앞두고 음. 그런 사실이 없다, 유출한 일이 없다. 이게 좀 원론적인 대답이잖아요. 원론적인 대답들. 예, 원론적인 대답.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것들은 주장이잖아요. 한만호 씨의 주장이고 예. 검찰의 주장은 이미 뭐 법정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수사로 밝혀졌죠. 수사로 다 법정에 검찰의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내일부터 얘기할 거는 이제 서로 간에 공방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왜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검찰청에 불렀는가? 이 사람들과 검사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반응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뭐 중요한 취재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두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검찰을 취재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검찰의 이런 관행들, 이게 지금은 많이 고쳐졌나요?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방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극단적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 특히 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시각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특정한 수사의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지금 뭐 예컨대 삼성 관련된 수사 쭉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수사를 검찰이 잘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권력에 대한 감시의 측면에서. 예.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검찰의 기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은 잘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악당과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상황. 그거는 오로지 검찰 맘이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누군가 감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잘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수사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있는 것들을 덮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사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 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그게 얼마 안 된 사건들이잖아요. 몇 년밖에 그죠? 안 됐어요. 그것도. 예, 뭐 그런 네.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검찰의 수사 관행이 특히 뭐 이른바 특수수사 기법이라고 하는 예. 뭐 특히 막 죄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압력을 넣고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이런 방식의 수사들과 관행들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리뷰하지 않는 예. 반성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관행 이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예. 지금 뭐 공수처가 만들어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 이런 것 진행 중이지만은 뭐 그건 앞으로 진행될 일이고 예. 지금도 저는 뭐 일부 검사들은 이런 장난을 치고 있을 거다. 물론 한명숙 총리 전체 사건이 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없는데 다만 한명숙 총리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일부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그 예.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도에서도 충분히 밝혀내서 보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반응이 좀 있었나요?
굉장히 신중해요. 아, 굉장히 신중하다. 예, 아. 신중할 수밖에. 오히려 이제 뭐 정치권 다른 이제 뭐 민주당 계열이나 이쪽 사람들은 이제 반응들이 있죠. 예, 예. 근데 한명숙 총리 당사자 측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보도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이면 본인은 사실 부글부글 끓죠 지금. 예. 사실상 뭐 정계 은퇴가 예. 타의로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극도로 신중한 상황인데 뭐 아마 보도가 저희들 예상으로는 보도가 마무리가 이제 다음 주쯤 마무리가 되면은 그쵸,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도 어떤 반응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부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예. 아직까지 뭐 보도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예.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들 보도를 조금 더 보시고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겠다. 왜냐면은 이미 많이 늦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강기석 지금 방송통신진흥위원회 이사장이 네. 이 한명숙 당시 네. 이 총리의 어떤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고 네. 그거를 이제 글로도 남기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책 개인적으로 제목이 무죄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무죄고 저는 뭐 잘 알고 네. 지내는 분이라서 예. 이번에 취재할 때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도움도 예. 받았고 그분이 직접 그 한만호 씨가 법정 진술을 번복한 날 예. 2010년 12월 20일 날 음. 법정에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 이제 강기석 그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실 맞아요. 때고 예.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요. 한만호 씨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도 지르고 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아직 뭐 진위 여부는 좀 저는 신중하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어떤 식으로든 이번 보도로 인해서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이 사건은. 이상한 게 많아요. 예. 그때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재연을 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무슨 파티장이었나요? 여기서 들어가서 그거- 몇 발자국을 걸어가서 뭐 돈을 건넸다라고 했는데 동선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1차 사건. 예, 예. 이게 곽영욱 사건인데 그게 예. 대표적으로 그럼 의자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그게 무죄가 나버렸죠. 그러니까요. 그 예. 2차 사건도 어. 대표적으로 이상한 게 뭐냐면은 돈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사람이 날짜를 특정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음. 평일날 맑은 날 돈을 줬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변호인들하고 법정에서 비 오는 날 다 지우고 한명숙 총리 뭐 선거운동 하는 날 다 지우고 예, 예. 나니까 남는 날짜가 얼마 없었던 거예요. 그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예. 토요일도 그럼 평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주 5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도 이게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이런 식의 어떤 추론의 방식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한만호 씨 이 비망록 중에 가장 뭐랄까 우프다고 하죠 요새 예, 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냐면은 자기가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전달하러 3번 간 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전화를 첫 번째 날 뭐 3번 했고 두 번째 날 4번 했고 세 번째 날 뭐 2번 했다. 처음에 이렇게 진술을 만약에 했다 치면은 예. 이게 얘기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예. 한만호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니까 계속 달라지는데 검찰이 처음에 433 했다가 432로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헷갈리니까 됐어 333으로 가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한만호 씨는 이걸 법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들, 의아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예,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칭찬, 응원. 저 테드 2006님은 인터뷰 보고 지금 소액이지만 뉴스타파에 정기 후원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자,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네. 얘기도 하죠. 김경래의 최강시사. 예. 뭐 요즘 청취율이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요, 요즘. 최근 청취율 조사했는데. 제가
KBS 일라디오 예. 홍보도 해야겠네요. 97.3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지가 한 1년 반? 예. 조금 안 됐어요. 1년 반 됐는데 그 시간대가 막강해요. 같은 시간대. 거기는 김어준, 약간 김현정, 시장이 안 좋아요. 김종배. 완전 거기 시장 레드오션이고 그러니까. 이 시장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인데 예. 그래도 처음보다 꽤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까? 예, 많이 올랐고 이제는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번에 많이 제작진도 그렇고 예.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약간 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좀 차별화를 하려고 제가 이제 현업 기자잖아요. 예, 예. 뭐 그런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조금 현장감 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다행히 조금 반응이 슬슬 예. 입질이 오고 있어서 조금 고민돼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김씨네요. 김어준, 김현정, 김종배, 김경래까지. 김씨가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아직 다 해먹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예. 그 중에 털 많으신 분이 거의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털 많으신 분, 예. 예, 조금만 해드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 보도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뒤집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들, 의아한 부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은 저는 이게 뭐 진실이고 뭐고 간에 병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물론 검찰개혁의 대의도 있고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측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상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병난 사람들 많고. 맞아요. 그래서 예.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되는 데까지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조작된 것인가 요걸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들 내일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쯤 보시면은 아마 대략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추후에 한번 기회 되면은 네, 한번 뭐 나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김경래 최강시대 불러주세요. 아침에 바쁘시더라고요. 뭐 그 김현정 뉴스쇼에 예. 계속 나가시죠? 매일 예, 나가시죠? 매일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